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인데, 오늘은 155강, 새벽별의 칼맞은 봄, 새벽별의 칼맞은 봄 경인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인일주는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절지입니다, 절지. 즉, 가을 기운인데 초봄을 깔고 있다는 건 내가 뿌리를 못 내린다는 뜻이죠. 묘보다 더 강한 절지, 완전히 다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실제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때는. 네. 그 지살은 이제 12신살로 왔을 때 인, 오, 술이니까 이건 지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탕화살이라는 거는 자, 일지에 인이나 오나 축이 있을 때, 인이나 오나 축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탕화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탕화의 뜻은 그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총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큰 의미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삶보다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주의, 극한 경우는 죽고 싶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살기운을 얘기하는 거, 탕화살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탕화살에 비해서 이제 태극기운이라고 해서, 사주 그 신살 중에서 신이라는 게 좋은 의미죠. 굿. 살이라는 것은 배드. 나쁘다 그런 뜻인데, 귀인이라는 건 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 대체적으로. 그래서 태극기인의 뜻은 귀인의 도움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일간 중심으로 연지나 일간 중심으로 일지, 그렇게 해서 같이 보는데, 일간 중심 연지나 일지가 이제 해당될 때, 일주로 보면 이제 갑자, 뭐 갑오, 정묘, 정유, 무진, 무술, 기축, 여기 나온 경인, 이렇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잘 들어오는 어떤 신살이 있어요. 우선 그거부터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태극기나니까 뭐 갑오부터 시작해서 갑자, 뭐 정묘, 그 다음에 정묘, 정유, 무,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신살이 3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는 것부터 익히면 돼요. 공망은 이 경인이라는 게 고유 번호가 27번이에요. 27번. 그러니까 공망은 31번, 2번. 그러니까 오미가 공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인일주에서 지장간이 추구하는 속마음을 보면은 이 편인성은 거의 축을 않는다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 자, 편관은 이제 보통적으로 추구한다.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는 거는 갑을 만났을 때 편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편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경인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운의 변화를 보면 이제 매번 계속해서 일주마다 나오는 건데, 이게 삼합이죠. 인오술. 인오술년 이사나 이동이나 변동수 있다. 그 다음에 사년이나 신년이 오면 인, 사, 신에서 삼형살이 온다는 거예요. 삼형살. 충보다 더 강한 게 형살이죠. 삼형살. 이럴 때는 관제구설이나 어떤 사고, 수술수, 부부 사이는 뭐 당연히 안 좋죠. 부부 풍파니까 어떤 뭐 별거 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사별한다든지 그런 뜻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인년이 오면은 미인, 요거는 우리가 귀문관살이라고 그러죠. 신경쇠약, 정신질환,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올 수 있어요. 귀문이 있으면. 그리고 약간 귀신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듯 하면서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요, 귀문관살 있을 때. 그 다음에 해년이 오면 인해한목이죠. 인해한목. 그래서 합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미혼 남녀가 있을 때 일지,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인해한목, 이렇게 합이 걸리면 이성의 만남이면서 또한 결혼문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흉년은 이건 이제 충대일 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충. 인신충에서 갑신년, 병신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인일주에서 이 경인에 품고 있는 뜻은 일단 이 경금은 숙살직이고, 우리가, 자연 오행에서 봤을 때 간목일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이제 평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강직한 느낌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성향이에요. 강직하다, 무뚝뚝하다, 의리 있다. 뭐 그런 뜻이죠. 활발, 강직, 경쟁에서 치기 싫어한다.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카리스마도 있지만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독선으로 인해서 진실한 유대관계는 어렵다. 그렇게 이게 만나는 순간 뭔가 사람이 냉정하다, 차갑다. 그런 느낌이 딱 받아요. 선입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 이런 인물하고 만나서 진실한 어떤 얘기를 갖고 서로 이렇게 호응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경인 자체가 추구하는 게 요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새벽별은 곧 빛을 잃게 되죠.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나를 잃을 수 있다 해서 파란을 예고한다. 해외 출입이나 이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대신 이 경인이 일주가 추구하는 어떤 거는 영리하고 수리에 발달하는 거야, 수리. 교통사고라든가 벼락, 전기, 가스, 화재 등으로 인한 화액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탕화살의 작용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글자 자체가 흰 호랑이죠, 이게. 이 자체가. 이 경금은 흰색이죠. 이는 범위전의 호랑이, 흰 호랑이. 즉, 우리가 보통 백호살이라고 하면 흰 호랑이에 있는 살기를 얘기하는데, 이 경인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살에서 백호살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 자체가 흰 호랑이이기 때문에 백호살에 준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인일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인일주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하나 보면은요, 여기 사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주론 공부하니까 여기 일주에 이렇게 딱 있죠. 경인일주가. 자, 그러면 이 여자분 사주인데, 경금이 있으면요, 우리가 벽갑인정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경금 자체가 정화로 단련해서 임수가 있으면 담금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경금이 있으면 정화가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간목이죠. 네. 경금이 간목을 뽀개서 장작을 팬다고 보시면 돼요. 장작을 쪼개서. 근데 여기에 지금 숨어 있죠. 간목이. 이런 경우보단 떠 있는 게 확실히 좋은데, 일단 이렇게 뭐 지장간에 있어도 최상급은 아니지만 뭐 차선으로 그렇게 보시는데, 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겨울이기 때문에 이 정화의 빛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병화가 빛이며 열인데, 정화 자체는 열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 빛은 나중 얘기고, 또 병화는 빛이 우선이고 열은 나중 얘기인데, 이 정화 자체가 이 추운 초겨울이기 때문에 빛이 열기가 약하죠. 이땐 병화가 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조우로서의 작용을 해줘야 이게 전체 기운이 일단
정화가 열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고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나아요. 이제 우선 그렇게 전체 흐름을 보고 지금 이 경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거기에다가 정축 백호지요. 신유 간여지동인데 가장 강한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신유 연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질이 강기질로 바뀌어버려요. 강기질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거는 경금 입장에서 이 화가 남편,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본 남편이라서 좋게 보이는데 이 정화가 최소한도 여기에 있든지, 예? 그러니까 경호가 되겠죠.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장에서 남편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자식 자리에 남편이 있다는 건 이 주인공이 볼 때 남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약간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존경심 같은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속된 말로 약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 사주 구성으로 봐서는 무시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고집, 자존심 강하죠. 그 다음에 백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또 경인일주죠. 이러니까 남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 사주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목화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병화가 떠야 되고, 이 사주는 왜냐면 금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병화운이 왔을 때 좋다는 거야. 경금으로 단련을 시키고 병화가 이 추운 초겨울이니까 조우 역할을 했을 때 이제 귀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사주를 하나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인데 이런 특성을 가지겠구나. 남편을 조금 존경받고 살지는 못하겠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인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6월 5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6월 5일 날 강의할 거. 이런 거 조금 어떻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경호일주인데 이 자리에 경호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없고 요게. 이럴 경우는 이 남자가 같은 기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5일 날은 이제 경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우페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